예, 지난달에 부산시 국제관계대사에 박은하 전 주 영국 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부산시 국제관계대사에 여성이 임용된 것도 또 외교부 차관급 인사가 임용된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무엇보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은하 부산시 국제관계대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대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국제관계대사 첫 여성 부산 국제관계대사로 이제 지난달 취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참 바쁜 일정을 쭉 보내고 계시는데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 국제관계대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글로벌 시티로서 국제 관련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제 관련 업무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또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외교관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외교적 자산, 네트워크 활용해서 부산시의 국제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파견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임용이 되신 파견이라기보다는 부산시에서 예. 저를 임명한 것이 그렇군요. 맞죠. 네. 네. 차관급 대사로 처음 이제 부산에 이제 국제관계대사로 오신 건데 부산에 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외교관 생활을 36년을 했습니다. 아, 예. 36년에 또 마지막 정점을 주 영국 대사로서 3년간 근무를 하고 네. 외교관으로서의 어떤 소임은 제가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쌓은 외교관으로서의 어떤 경험, 그 노하우, 네트워크를 고향인 부산에 와서 제가 봉사를 하는 것도 참 의미 있고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고향이 부산이신 거군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광안리, 광안초등학교, 광안여중 해화여고를 졸업을 예. 했고요. 광안리가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어촌이었어요. 고깃배가 왔다 그렇죠. 갔다 예. 하고 그리고 논밭이 펼쳐져 있고 네. 그래서 어촌 소녀가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외교 활동을 하다가 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공직의 마지막 기간을 봉사한다는 거 참 멋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한국에 와서 부산에 오셨을 때 그 변화 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참 인상 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이후에도 친척분들 뵙고 가끔씩 내려왔지만은 네. 다니는 지역이 굉장히 제한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번에 내려와서 부산에 살면서 부산의 곳곳 아직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네. 부산이 굉장히 발전했구나. 정말 명실상부한 세계 5위의 항구 도시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지난 6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G7 회의 참석차 영국에 갔을 때 그때 주 영국 대사로 계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다양한 나라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나라, 어느 나라를 저는 다녀오셨어요? 36년 외교관 생활에서 인도, 중국, 미국, 영국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중국에는 2번, 또 미국에는 3번 예. 근무를 했는데 한 36년 중에서 24년 정도 해외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는 제가 외교부 본부에서 개발협력국장, 네. 공공외교대사, 또 청와대 근무를 했었고요. 또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면은 제가 개발협력국장 시절에 예. 부산에서 개발협력총회 원조의 패러다임을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은 개발 원조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국제적으로 어떤 영역을 넓혀 나갈 때 그 중심에 계신 분이 우리 박 국제관계대사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이 쭉 변하는 모습을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나라의 위상이 정말 변하는 모습은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대학 시절에 유럽 여행을 처음 갔을 때 한국을 너무 모르는구나. 또 한국을 안다 하더라도 한국 전쟁 정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에서 제가 외교관이 된 동기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 그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한국이 대단한 나라다라는 이제 인식을 받았지만 최근에 들어서 한국의 위상은 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 것 같아요. 네. K-pop, K-시네마, K-드라마 이런 그렇죠. 것들을 예. 보면서 한국이 세계에 문화적인 영향력을 갖는 나라구나, 소프트 파워가 있는 나라구나, 그 대열로 들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상의 변화죠. 네네. 그리고 또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초청을 받으셔서
세계를 어떻게 앞으로 이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또 선진국 정상들과 어깨를 겨루면서 네네. 토의하시는 그런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하니 정말 우리나라의 그 위상이라는 것이 하드 파워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 문화적인 소프트 파워도 상당해졌구나라고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금의 소프트 파워를 봤을 때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네. 유치도 네.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전략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예.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엑스포 개최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부산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전환점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엑스포 유치라는 것이 굉장히 그 경쟁이 심하고 그 엑스포 유치에 영향이 있는지 또 어떤 비전을 세계에 던져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63개국이 투표를 통해서 그렇죠. 결정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부산이 가장 이상적인 개최지라고 전 세계를 설득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당장은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이렇게 부산이 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마스터 플랜, 그랜드 디자인을 전 세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플랜을. 예. 그리고 그 플랜을 우리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하는 역량이 되는지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사단이 내년 하반기에는 한국에 부산에 옵니다. 그걸 준비를 잘해야 되겠군요. 그걸 준비를 잘해야 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당면한 그 과제는 부산이 제2의 한국의 도시고 또 세계 5위의 항구 도시이지만 네. 그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잠재력에 비해서는 국제적인 인지도가 아쉽게도 좀 미약합니다. 부산의 그래서- 위상은 네. 대한민국의 위상만큼 같이 가지는 못하는 아쉽게도 한계가 좀 있는 현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좋은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10월 1일부터 개최되는 두바이 엑스포입니다. 예. 두바이 엑스포가 6개월이라는 기간에 걸쳐 개최되면서 190개국 참가국에서 네. 최고위 대표단이 오면 그 대표단들에 대해서 부산을 어떻게 각인시키느냐, 부산의 홍보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실천 계획이 알겠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유치 성공을 위해서 부산시의 노력뿐만 아니라 네. 또 뭐 정치계 네. 그리고 경제계에서도 좀 충분히 서포트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대사님께서도 네. 큰 활약 좀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는 부산 시민들의 주인의식, 오너십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실사단이 왔을 때 평가하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 그 개최 도시의 시민들이 얼마나 엑스포를 갈망하는지 그리고 참여할 네, 것인지 하는 알겠습니다. 평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산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네, 내가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치위원이다 생각을 하고 유치를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박은하 대사님과 엑스포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